그래서 지금 사형 문제도 그렇고 교육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지금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에 뭐가 있냐면 인간은 선인가 악인가? 인간의 본질은 선인가 아닌가? 맹자나 기독교가 둘 다 선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 그 신은 누구냐면 이런 상대 신이 아니고 이 상대 신은 오류가 있는 신이에요. 무오류의 신이기 때문에. 이 절대 신은 무조건 선이래.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뭐 노아의 방주 하듯이 전 세계에 좋은 놈이 없고 나쁜 놈들밖에 없어서 물로 다 쓸어버렸다. 근데 그냥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육상 생물들은 절당히 나도 수생 생물들은 완전히 무슨 영토가 넓어지면서 완전히 대박이 난다. 그러니까는 바다 쪽 주가는 이게 막 천정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육지 쪽 주가는 절단이 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무슨 뭐 감기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한 3, 4월 되면 갈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중동에서도 있고, 뭐 호주에 나왔다는 둥, 이때부터 약간 불길해지기 시작한 거야.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따뜻한 나라에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골로 갔잖아. 그럼 골로 갔으면 전부 다 골로 갔느냐? 방에 짱 박혀 있는 바람에 뭐 네이버나 안 그러면 카카오 같은 그렇게 인터넷 포털 광고하는 쪽은 지금 완전히 막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가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조만장자가 나타날 거다. 억만장자도 아니고 조만장자가 나타날 거다. 그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그 아마존의 창립자 대단한 사람이지. 난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봐요. 아니 뭐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대단한 게 아니고 이혼할 때 마누라한테 40조를 띄워줬다는 거. 야,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때 40조였고 지금 훨씬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 지분을 띄워줬거든. 40조를 띄워줬어. 와, 어떻게 보면 신사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누라가 전 세계 여성 부호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냥 이혼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 부럽죠? 네. 1조만 줘도 도장 찍어줄 건데 40조를 줬다. 40조를.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나 그 생각도 있거든요. 얼마나 좀 힘들었으면 그냥 좀 참고 살지. 우리나라 그거 있거든요. 소득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은 이혼율이 거의 0%에 가깝다. 싫어도 산다 하는 거거든. 그게 욕하면서 그냥 따로 집할 지은들면 산다는 거거든. 근데 야 40조 주면서 몰라.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 돌파력이니까 저런 기업을 이루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남편만 싫었겠어요? 쌍방이에요, 쌍방. 서로 그게 친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같이 사업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헤어지게 되는데, 야, 싫다고 40조를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기쁨을 찾으니까 자기 일에 더 몰두해서 이렇게 대박이 났나? 근데 생각해봐.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퍼진 거고, 전혀 엉뚱한 쪽에서는 대박이 난 거고. 그 다음에 아니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뭐 포탈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엄청나게 떡상을 했고 일반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다 이제 백화점 뭐 마트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안 되는 거고 전자상거래로 해가지고 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쪽으로 한번 길이 들면 이쪽으로 다시 가기가 좀 귀찮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넘어가겠지. 마찬가지예요. 대홍수가 일어나면 바다 쪽 주가는 떡상을 하는 거고 육지 쪽 주가는 절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그게 모든 생물을 쓸었냐? 라고 저 같은 경우는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생물을 쓰면 바다 쪽 생물도 싹 쓸어가지고 지구를 마그마 상태로 만들어야지. 그럼 모든 생물이 쓸리는 거지.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쓸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육상 생물보다 바다 생물이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원래 바다 출신이잖아. 여러분이 인어 출신이잖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우리가 다 그쪽 출신이에요. 그렇잖아. 인어인데 지금 좀 부담스러운 인어라서 그렇지. 원래 옛날에 다 인어 출신이고 우리가 다 흑인 출신이고 이런 거예요. 다 아프리카에서 시작했으니까. 바다에서 기 나와가지고 아프리카로 오고 뭐 이렇게 해서 퍼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햇빛이 강한 데는 좀 피부가 감고 이게 멜라닌 색소 때문에 감고 그다음에 이제 햇빛이 없으면 이제 좀 누렇게 떠가지고 허옇게 되고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이 선의 개념이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신이 만들었으면 이 신이 만든 거는 선이어야지. 선이어야지. 이게 지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인간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은 선할 수밖에 없대. 그게 맹자가 성선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맹자가 성선을 주장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중국 인성론의 특징이 성선도 그렇고 성악도 그렇고 이 성악도 결국은 선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봐봐. 이 성선하고 성악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재밌어요. 거울이 있어. 이 거울의 비유가 사실은 선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거울이 있어. 근데 거울은 맑대요. 깨끗하대. 깨끗한 거울이래. 근데 내가 이렇게 비춰보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때가 껴가지고 안 보인대. 뭐 가능한 얘기죠. 옛날에 거울 얘기에서 때 낀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게 동경이라서 그래요. 청동거울이라서. 청동거울은 조금만 손을 안 보면 여러분 유기 생각하시면 돼.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제사 지내고 설이나 이런 추석이나 명절 돌아오면 유기를 닦았습니다. 안 닦는 거하고 닦는 거하고 그게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청동거울은 조금만 방치하면 저게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거울을 닦는다는 동 저게 나중에 어디까지 나오냐면 아시다시피 육조 단경에 보면 신수 스님하고 해능 스님 문제까지도 이 논점에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때가 꼈네. 때가 꼈어요. 때가 끼면 안 보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얼굴을 여기다 뒤밀었어. 얼굴은 여기까지 이렇게 뒤밀었어. 그러면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내가 보고 싶으면 이걸 닦아야겠죠. 이렇게 하자는 게 순자예요. 그러니까 이 거울은 원래는 깨끗한데 지금 더러워져 있어.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순자예요. 그래서 순자는 이거를 끊임없이 닦아줘야 된대. 마치 신수처럼. 신수대사가 거울에 때가 묻지 않듯이 계속 닦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게 뭐냐면 순자 권학편 첫머리에 나오는 청출어람 청어람이에요. 순자는 그리고 책 이름 자체가 순자 첫 편이 권학편이 학문을 권한다. 그래서 삿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계속 자신을 조심조심 하면서 요거를 탈각시켜야 한다. 언제나 맑은 거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순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맹자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맹자는 거울을 안쪽에서 봐요. 안쪽에서 보면 여기에 때가 끼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거울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건 밝지 않아요? 만약에 거울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거울을 닦아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자 봐봐요. 여기에 큰 화강암이 있어요. 화강암이 있어요. 이 화강암을 순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 여기 기가 막힌 걸 조각해내자. 기가 막힌 걸 조각해내자. 그래서 여기에 석굴암 불상이 있어요. 아니 그걸 조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수장이가 요거를 딱 쳐가지고 깎아내서 쓸모없는 부분을 탈각시키면 석굴암 불상이 나오는 거죠. 요걸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순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악인 거고 요거를 잘 깎아내서 선으로 되돌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후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후왕주의, 순자에.
맹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안 깎아도 그 안에는 석굴암불상이 있잖아. 만약에 석굴암불상이 없다면 깎는다고 나오겠냐? 어때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그 본질을 봐요. 그 본질을.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때가 껴있고 이게 실제로는 뭐 돌이 어떻든지 간에 맹자는 여기서 석굴암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거울은 언제나 맹자한테는 밝어. 순자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지금 현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본질적으로는 다 좋지.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게 맹자. 근데 순자는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본질이 좋아도 지금 상태가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 그 CF 보면 그거 있잖아요. 말로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말로 해주세요.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이런 식의 CF가 있잖아요. 그건 순자예요. 순자식 개념이에요. 말한다고 하냐? 그냥 본질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지? 그건 맹자식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성선을 주장하는데 한 사람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한 사람은 현실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악을 걷어내자고 걷어내서 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순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더 정밀해지는 게 화엄종, 선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엄종, 선종.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은 깎아가자는 거고 한쪽은 그 본질을 투사해라. 그래서 맹자는 호연지기를 길러라. 이거 그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 호연지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호연지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잖아요. 넓고 큰 기운이래.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 확충을 하면 막 우주까지 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을 팔아. 맹자가 원래 특징이 약을 잘 팔아. 약을 파는데 이렇게 딱 했더니 그게 뭡니까?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말하기가 좀 거슥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뭐 이렇게 선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선도. 그래서 맹자가 나중에 순자한테, 순자는 현실주의자니까 현실주의자가 누구한테 먹힐 것 같아요? 전쟁 상황에서 현실적인 사람이 먹힙니다. 그런데 너무 현실적인 사람들이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 그래서 맹자가 못 드는 이유는 맹자를 책을 딱 펴보면 알아요. 딱 펴보면 거기에 양효왕편이라고 딱 있는데 거기 보면 깝깝한 얘기가 나옵니다. 양혜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맹자가 유세를 갔어요. 그 당시는 마치 지금 춘추전국 시대가 다 그래요. 춘추전국 시대가 지금 프로 운동선수들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각 나라에서 이 선수들을, 좋은 선수들을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대우를 좋게 해서. 국가 개념이 별로 없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어떤 나라 사람이니까가 아니고 지금 대기업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도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딴 선생님이 밥 먹으면서 그러는 거야. 이 선생님 아들 잘 뒀습니다. 뭐 아들이 아주 좋게 뭐 다 됐어요. 이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랬더니 아들이 구글에 취직했어요. 뭐 이러면서 국가주의가 강력하면 뭐라고 제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국노요?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구글에 취직했을 정도면 참 애가 잘했는갑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 때 저 제자백가 사람들이 다 저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맹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양혜왕을 만나니까 양혜왕이 선생께서는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을 주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좀 부강하게 해주고 어떻게 해서 제도를 좀 바꿔서 이게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유리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 얘기 처음 읽고 굉장히 감동했잖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군주는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인의 도덕 같은 걸 얘기해야지. 멋있지? 본질적인 걸 얘기해야지. 사람이 사는 얘기를 해야지. 무슨 이익적인 거 좁쌀 같은 한 번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맹자는 취직이 안 돼요.
내가 삼성에 취직하러 가가지고 내가 보통 그 말단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데로 내가 딱 이제 꼬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상무급, 뭐 임원급으로 딱 하게 스카우트해서 갔어. 그래서 거기 뭐 전략기획실이나 이런 분들 높은 사람들 딱 앞에서 면접을 봤어. 자, 당신은 삼성에 무슨 이익을 어떤 식으로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내의 도덕적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미친놈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뽑아줄 것 같아? 너 우리는 필요 없어. 이건 지금 기업들이 각축을 하고 서로 죽자고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맹자는 결국 성공을 못해요. 당대 성공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도 끝나요. 그랬더니 그 양해왕이 딴짓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됐어. 네 좋은 거 할 거면 왜 내 밑에 와서 그래? 내 돈 받고. 네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순자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저 제나라 직하학군 같은 데서 3번씩이나 제주,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의 통솔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뭐라 할까, 지편전 부재학, 조선시대로 말하면 부재학이 원래 학자 통솔자입니다. 실질적인. 대재학은 그게 명예직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 비유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서울대 총장? 이런 서울대 말고 전체를 만약에 서울대가 통과할 수 있는 학교라면 뭐 그런 거를 3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순자가. 그래서 순자같이 합리적인 사람은 맹자처럼 이상주의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사꿀 아니야? 이렇게. 저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현실에서는 갖다 박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힐압 철학에서도 그게 논점으로 된 적이 있습니다. 입만 털지 말고 네가 만약에 가서 맨바닥에서 한번 실천으로 한번 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입 터는 걸로는 살 수 있겠지. 깨달음 얻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았다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네가 그걸로 해서 어떻게 누가 후원해 주는 걸로 살려고 하지 말고 맨바닥에서 한번 살아봐. 튀어 올라와 봐. 가능해? 라는 논쟁도 있었다니까요.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현실에서 먹혀? 그리고 순자는 철저하게 이런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순자가 예라고 하는, 예는 서로 이렇게 서로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맹자는 본질주의자니까 의지요. 의로움. 내 내면에서의 의로움. 그래서 그런 건 몰라요? 중학교 때가 나오잖아요. 유리책에. 공자는 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순자는 예, 서로 예를 차리는 거, 예의 도덕 차리는 거. 그 다음에 맹자는 의,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확충시키는 거.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본질적인 거고 맹자는 본질이고 순자는 현실이거든. 그래서 현실주의자인 순자가 봤을 때 맹자는 주둥이만 살고 실질은 없는 놈이라. 저런 걸 보고 허학이라 그래요. 허학. 헛된 학문. 성리학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 실학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실질적인 거. 실사구시 학문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B12자편에 12명은 선생인데 선생이라고 알려졌지만 선생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맹자요. 그렇게 해서 맹자를 까버린다고. 그리고 실제로 순자의 영향권이 강력했을 때 맹자는 바닥을 기고 있었어. 맹자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었어. 저 맹자 주가가 지금같이 폭등세로 올라오면서 공자 맹자가 병칭되는 건 불교 이후입니다. 불교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불교가 불교는 원래 종교기 때문에 약간 이상적인 걸 얘기하는데 그게 나중에 당나라에 오면 불성사상 같은 걸 얘기하면서 인간의 본질의 선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덕분에 맹자가 순자 때 간 맹자가 당나라 때 떠요. 한 1000여 년 뒤에 뜬다고. 팔자도 참 기구하다. 죽은 뒤에 뜨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1000년 뒤쯤에 뜰 줄 어찌게 알았겠어. 그리고 거기에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기가 막힌. 거기에 이제 대승기신론이라고. 대승기신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그냥 정리해주면 원래 신중심적인 데서 춘추시대가 되고 전쟁 상황이 되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생각들, 인간의 본질은 뭐야? 인간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고 그것이 좀 더 전국시대가 되면 더 이쪽 비율이 커지니까 거기서 이렇게도 보고 성선으로 보고 성악으로 보고 성무선무악으로도 보고 그리고
한 나라가 되면 통일되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아무려 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성삼품이에요. 성삼품은 좋은 놈도 있고 메롱도 있고 중간도 있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게 답이 나느냐? 답이 안 나요. 왜? 지금도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데, 지금도 답을 못 내는데, 한나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내겠어? 그때 뛰어든 그 철학자들이 동중서, 유양, 왕충,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식 해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책이 중국, 어떻게 보면 중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들어라. 라고 말하면 대승기신. 인도에서 쓴 거 아닙니까? 글쎄. 저 대승기신론에 대한 기가 막힌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